둘 다 나는 고조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이 무슨 그거는 부여조선하고 몇 개 권력이 있는데 그 다음 째 위만이나 이건 전부 다 중국에서 건너온 애들인데 그거를 우리 역사로 좀 더 얽으면서 고대사로 완전 신화를 꾸며놓는 역사학자들이 신라의 육부족에 대한 신화는 그건 아니다. 그건 역사 아니, 역사 이전의 얘기다라고 잘라내버리고 신라사를 조동 교수 같은 경우는 4세기부터 마렉간 시대 때부터 그게 시작된다. 저희들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의 입장이니까 초기에 있는 기록들 다 부정하는 거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두께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쟁을 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두께들이에요. 역사 찾기, 역사 전쟁. 그래서 아까 저는 김 교수님 참 왜 형편없던 조그만한 신라가 고구려를 백제를 다 잡아먹어서 통일을 했을까, 승리를 했을까? 그거는 저는 이러죠. 신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 자체를 아주 저하를 해왔던 것이죠. 아니 예를 들면은 언학적으로 이루 경찰이 발전된 신라는 진한문이 필요 없단 말이야. 별로 필요 없이 자기들의 의사소통은 얼마든지 소통 문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문이 빨리 정착이 돼. 6세기에 여기 고비석이 좀 더 브로큰 체인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신라 사람들의 의식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야들은 한문을 못 배워가 그랬다. 신라는 한문을 깨러 왔다. 이런 식의 역사적 서술을 해버린다고. 나는 그게 아니다. 신라 사람들은 그만큼 신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세김이 페르시안하고 전부 물물거리가 되고 소위 고구려나 백제 문화 문명에 대해서는 훨씬 더 상인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경주 신라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을 못 갖고 경북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세종대왕 훈민정음도 한가에서 나온 거라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그 서울 사람 저 새끼 돌았 놈이가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 벽을 진짜 고민스러운 게 나는 우리 김 교수님하고 같이 이 두터운 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체를 해 나가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노력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지금 잠깐만 저 사회자가 약간 과제가 너무 크죠. 아니 중요한 지금 치킨이 지금 올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지셔야 됩니다. 치킨이 10분 뒤에 오면 이제 우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 근데 아니 그래도 그냥 치킨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젊은이들 얘기를 좀 편하게 용균아 니는 생각 알지 형 마음 알지? 그러니까 편하게 아니 꼭 오늘 이거 아니래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얘기해봐.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준비했구나. 이제 경북대에서 이제 신라 권위자이신 주보돈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제 중간고사 때 신라가 이제 당나라라는 어찌 보면 외부 세력을 끌고 와서 통일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당했는가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이제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이랑 토론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것이 그래도 당나라라는 외부 세력을 끌고 가서 통일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더 공격적이고 더 대륙을 정복하고자 하는 고구려를 더 선망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뭐 신라 TK니까 뭐 신라의 통일이 더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쓰는 방향이 이제 더 좋은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구려를 좋아하지만 신라의 통일이 옳았다는 방향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적인 그런 의견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그런 단어는 이제부터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TK에 대해서 이번 뭐
단편적으로 이번 시장 선거만 보더라도 시장에 나온 국회의원 5분이 대구에 아무도 자가가 없으십니다. 다 전세로만.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대구에서 다들 이제 발판으로 써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경북대 졸업생 친구들 다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제일 큰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대구를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울 이 공화국에 진입을 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왔던 대안은 이제 일본의 그 마스시타 정경숙처럼 이제 신라도 화랑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이나 어찌 보면 보금자리를 제대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만들어서 뭐 정말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도 양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영아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연설이 대구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DNA가 있다. 항상 위기 때마다 제일 선두에 서서 이 나라를 지켜온 그 위대한 DNA가 있죠. 저는 그 연설이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뭐 대구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구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이도 편하게 그냥 니 진짜 편하게 척추에 나오는 그런 얘기로 하면. 아 근데 아까 그 신라랑 그 페르시아랑 교류가 있었다고 신라방 말씀해주셨는데 전 전혀 몰랐거든요. 거기에 대해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발제를 준비해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입 막는 방식이 뭐냐면 아이디어 내면은 너가 준비해. 아니 그거 아닌데 선배님 그거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하면은 영주에 가서 왕릉들 옆에 서 있는 비슷 그 이제 사람들 모양들이 있어요. 왕릉들을 좀 둘러싸 가지고 지키는 그걸 보면은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머리도 그렇고 머리도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페르시아 쪽과의 교류,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런 인상이 아니다. 그런 증거로 이제 알려진 거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대식국이라는 표현을 쓰나 물론 고려 때는 더 많고 신라 왕릉 근처에 서 있는 석상들을 유심히 보면은 증거로 남은 오능이었나요? 배 작가도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역사 동화라는 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집중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연령층이 내포 독자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역사를 어떤 식으로 가르친다는 표현보다 어떠한 배움을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신라는 나라가 우리 그 도다이사지에 신라 장적이라고 돼 있어요. 신라 장적이라고 보면 원래 도다이사에 건너온 귀중한 도자기 뭐 이런 유물들을 포장하는 포장지예요. 이면지 활용이에요. 그런데 이면지 활용을 한 것, 쓸데없는 종이라 생각하고 이걸로 이제 이걸 싸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를 나중에 펴보니까 여기에 이면지가 인구 센서스 조사한 그건데 얼마나 정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성은 논이 몇 평, 밭이 몇 평, 산이 몇 평, 논은 1년에 어느 정도의 소출되는 논,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 밭은 얼마, 산에는 어떤 나무가 몇 그루,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과실, 유실, 사과나무는 몇 년쯤 됐는데
1년에 사화가 몇 섬 열린다까지 아주 정교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그걸 딱 모으면 이 마을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의 장정들의 숫자, 그리고 밥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숫자, 그리고 여기서 동원할 수 있는 식량의 숫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모르고 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선조들을 모시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알자 이거예요. 그런 건 이제 좀 이야기 길어졌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좀 이제 신라장지 이런 게 실려 있다 그렇게만 드라이하게 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신라장직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 없이 툭 던지니까 신라장적 뭐뭐 조사한 결과 그렇게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의미를 듣고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우리는 역사를 그냥 전통시대는 중국으로부터 다 뺏겨서 해왔고, 그리고 개화기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뺏겼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알자는 게 첫 번째. 신라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백제나 고구려에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신라를 통해서 배우자는 것이지 굳이 신라가 위대하다고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라 문화 연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내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사회에 베스트 팔로시로 성공해 왔는데 영국은 그 근대화 역사가 거의 300년 걸려요. 거의. 우리는 그거를 길게 잡아서 30년에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의 1년은 영국의 몇 년 정도 된다? 10년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 된 거예요. 일본이 이른바 선진국 가운데 G7 가운데는 가장 짧게 했는데 일본의 근대화 기간은 최소 60년 잡아요. 그런데 일본의 60년은 사실은 1860년대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겪고 난 후에 1920년대에 말하자면 1차 대전 승전국이 될 때를 기준해서 근대화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때 민주주의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일반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도입된 걸 치면은 사실은 메가드 군정 끝나고부터 그러면 186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90년 걸려요. 우리는 사실 1960년대 이미 5.16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선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은 안 됐어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건국과 동시에 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먹고 사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완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20년 또는 30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여성에게 투표권 다 줬어요. 영국이 여성 투표권 준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196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선진국 같은데 우리보다 별로 선진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만에 그걸 완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1년은 영국의 10년이고 일본의 3년인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따지고 싶은 게 뭔가는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남 따라가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리더가 없어요. 리더십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검사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리더 같은데 이것들 하는 거 봐. 응? 밤중에 그래 밤 10시 나와가지고 막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10몇 년 동안 잘해먹던 놈이 갑자기 말이야 그 탄핵하고 앉았고 응? 그 리더십 교육을 받았으면 두 놈 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우리도 이제 리더로서 훈련을 하자는 게 사람들 사실은. 그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애기들한테부터 시작돼요. 너희들은
남의 뭐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시하는 사람. 더군다나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은 지시하는 훈련 안 된 사람은 AI 지시에 따르는 기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 아기 때부터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라고 하는 거 되지 않는단 말이야. 좀 외람된 말씀 네. 좀 드리면 네. 한국 그 역사에서 제일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실제로는 신라였다. 신라가 없었으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반도 역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 삼국 중에 제일 약체가 신라였거든. 신라인데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가? 그 과정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이 뭐라 그러죠? 창의력, 새로운 그 패러다임 확장, 패러다임 시프트 이걸 다 해서 저거 했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 뭐 경순왕이잖아요. 경순왕이 뭐 왕건한테 그냥 나라를 들어서 바쳐부숴. 그 왕건 당시에 그 옆에 있던 뭐 무슨 뭐 장군 뭐 어떻고 이거 전부 다 그 깡패들이거든. 전부 다 그 산적, 초적, 해적 출신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몽골 귀족, 그 문광으로서 이제 그대로 신라 귀족이 고려 귀족이 돼서 그대로 다 넘어갔다. 실제로는 고려가 신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래 쭉 했고, 그다음 뭐 사대문이 뭐 그것도 다 그쪽 그 잔재들이잖아요. 조선도 뭐 결국 신라의 그런 저거고, 아까 뭐 고려가 또 그 고려하는 이야기 자체가 뭐 고구려의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고려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어는 이미 신라라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말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낸 거 건세사에서도 다 TK가 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전부 다 뭐 하도 애들 저 거기까지 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심했나요?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나 아니면은 제가 불편하시면은 우리 이제 이영종 교수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각자가 주로 생각하는 분야나 대상들이 너무 어리고 편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할 몫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베스트 팔로우 팟이 오히려 그런 데서 새로운 기회가 있고 진짜 펄스 무버로서 할 역할이 있는 것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젊으신 분이 들어보시죠.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마스치다 정경수 같은 거 있잖아요. 난 사실은 그게 이제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도 포함돼야 할 리더십의 교육 분야에 분명히 필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치다 정경수이 처음으로 일본 총리를 낸 거예요. 다카이치가 마스치다 정경수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정경수 출신이에요. 처음입니까? 처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일본 총리는 대부분 정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 하토야마라고 전전 총리였나 윤석열 때 총리를 했을 텐데 이 집안은 할 때부터 아버지 뭐 다음에 동생까지 전부 정치인이에요. 할배도 총리를 했고 뭐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어머니가 세계적인 대재벌의 딸이에요. 하토야마. 그래서 하토야마가 저 엄마한테 해마다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의 정치자금 용돈을 받았대요. 20억 엔이라고 됐으니까 200억이지. 야, 대단하네. 그런 이제
참 금권과 명문 대학교 명문가의로만 되어 있는 일본 정치권에서 다카이치는 이단한 거예요. 가난 지방 국립대 출신에 더군다나 정치 명문가도 아니고 중산층 집안에서.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일본이 하는 건 사실은 그냥 우리는 뭐 전쟁 국가 어쩌고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가 꿈꾸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제1동맹 국가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제1동맹은 항상 영국이에요. 영국이 제끼고 일본이 제1동맹 되려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대리인으로 중국과 맞싸우고 있잖아요. 할 말 다 해주고 대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나라가 중국과 일본 간에 중재역을 하겠다.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 우리끼리는 중재역이란 말 하면은 지금도 기사를 잘 보시면 중재역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중재가 아니고 중개예요. 법적으로 중재와 중개의 차이 아시죠? 잘 모르고 결정권을 맡기느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 차이. 중재란 것은 중재할 권력과 권위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붙으면은 누가 이겨요? 상대가 안 돼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기죠. 그런데도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너희들 화해해 그런데 쉽게 되나요? 안 돼요. 그만큼 중재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코딱지 맞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 분쟁을 중재한다고? 중재가 있고 법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조정이에요. 그보다 훨씬 아닌 게 뭔가는 중개예요. 이쪽에서 말하는 걸 저쪽까지 전달하고 이쪽에서 말하는 걸 다시 전달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신분뿐이 중개인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중개하겠다는 일을 갖고 중재라고 다 언어를 정확하게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 생각이 할 일이 많아요. 그 중재를 해가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사이에서 전쟁 바닥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그로부터 약간 이제 일본과 같은 그런 이익을 같이 얻어보자 하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냐. 그 바닥에 일본은 아닌데 우리는 전쟁 바닥이 되고 그걸 두려워하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2개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에 당규약에 2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그것을 당규약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죠, 그죠 뉴스를. 자, 그러면 북한이 당규약에다가 조선노동당 규약에 적대적인 두 국가를 명기를 한다 칩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에서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같이 대응해야 되죠. 북한이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